양진호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전 직원이 경찰에 출석해 자신은 폭행 영상을 찍는지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양진호 회장님이 지금까지 저지른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양 회장은 이르면 다음 주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이달 5일부터 이란에 대한 원유 거래 제재를 다시 시작합니다. 8개국에 대해선 이란산 석유 수입을 인정해 주기로 했는데 우리나라가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50대 남성이 한밤 만취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고 43km가량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 얼굴을 폭행하며 끝까지 난동을 부렸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문제 학생의 퇴학과 전학 조치를 금지하도록 학교 규칙을 바꾸라고 해 논란입니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데 문제가 있는 데다 학교장의 권한 침해란 비판이 제기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인격 짓밟은 양진호 법에 심판받게 하겠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으로부터 끔찍한 폭행을 당한 전 직원이 피해자 신분조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에 출석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 강모 씨는 그러면서 양 회장은 죄를 깊이 반성하고 또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 양진호 회장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뉴스7 경찰 소환은 언제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지금 양 회장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양 회장 폭행 사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해 직원의 경찰 출석 소식 장영욱 기자의 리포트로 시작합니다. 양진호 회장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 강모 씨가 경찰서로 들어섭니다. 강 씨는 굳은 얼굴로 미리 준비한 글을 읽었습니다. 강 씨는 양 회장이 자신을 폭행하며 몰래 촬영해 보관했다는 사실을 최근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며 강한 충격과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양진호 회장님이 가한 무차비한 폭행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분이 저희 인격을 무참히 짓밟은 강 씨는 이번 일을 통해 사내 폭력과 불법 몰카 영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 회장이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엄청난 부와 명성으로 무뎌진 그분의 죄의식이 다시 세워져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강 씨는 양 회장 실소유 회사인 위디스크에서 1년 정도 일하다 2013년 퇴사했습니다. 2년 뒤인 2015년 양 회장 관련 비방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양 회장으로부터 폭행당했습니다. 이거 뭐지 몰라서 그래? 이거 편집자한테 욕을 해? 경찰은 강 씨를 상대로 폭행 당시 상황과 피해 정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이르면 다음 주 초 양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양진호 회장과 관련해서는요, 아내와 불륜 관계라면서 현직 교수를 집단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다는 이 폭로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뿐 아니라 아직 사실로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이 양 회장이 최종 면접장에서 비흡연자에게도 담배를 강요했다. 또 라면을 못 끓여 해고됐다. 이런 전 직원의 폭로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한 취업 정보 사이트에 올라온 위디스크 지원 후기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진급이 어렵다는 글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 직원 A씨는 최종 면접장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구분 없이 양 회장과 담배를 펴야 한다며 입사 때부터 자신의 충복인지를 시험했다고 한 매체를 통해 전했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상추를 제대로 씻지 않았다며 해고하거나 라면에 해물을 넣어 끓여온 직원에게 시키지도 않은 짓을 했다며 해고했다는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양 회장의 대학 교수 폭행 사주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양 회장의 폭행을 최초로 폭로한 박상규 기자는 리 교수로부터 마약 때문에 힘들다는 양 회장 부인의 문자 메시지를 넘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불륜 의혹 때문이 아니라 마약 투약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우려해 대학 교수를 폭행했다는 주장입니다. 본인이 마약을 한다라는 사실이 부인의 입을 통해서 자기한테 전달됐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나를 그렇게 잔혹하게 때리지 않았나. 현재 교수 폭행 사건은 검찰이 재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자, 양진호 회장의 폭행 혐의 등을 취재하고 있는 사회부 성민혁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 기자, 일단은 그 피해자는 지금 경찰 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양진호 회장 조사는 언제쯤 이뤄지는 겁니까? 네, 경찰이 양 회장에 대해서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선 게 바로 어제 압수수색부터입니다. 예. 경찰은 어제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컴퓨터 외장하드, 휴대폰을 비롯해 닭을 잡는 데 썼던 도검류와 활 등을 압수했는데요. 예. 통상 압수물 분석이 끝나야 피의자를 소환하는 게 수순이지만 예. 이 사안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데다 양 회장이 잠적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예. 보다 일찍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잠적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취재진들이 있는데도 집이나 뭐 회사에도 없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한마디로 현재 횡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기존에 알려졌던 휴대전화 번호도 바꿨는데요. 지난달 31일 수요일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양진호 회장 소유의 롤스로이스 차량이 예. 회사 주차장에 있었는데 바로 다음 날에 찾아갔을 땐 사라졌습니다. 경찰도 아직 조사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기 때문에 양 회장의 소재 파악 여부에 대해선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들이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건 이제 폭행 사건 때문에 이제 알고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양 회장이 원래 다른 범죄에 대해 또 연루가 많이 돼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현재 양 회장과 관련된 혐의는 연루된 혐의는 모두 7, 8가지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방치하고 유통시키는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예. 또 몰카 등 불법 촬영물은 성폭력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영화 같은 거, 웹하드에 올라온 영화나 드라마는 제휴 자료가 아니라면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됩니다. 예. 또 직원 폭행 영상에서 드러났듯이 폭행과 강요 혐의가 검토되고 있고요. 살아있는 닭을 죽이라고 한 동영상을 보면 예. 여기서는 강요죄와 동물보호법 위반, 또 여기 사용된 일본도나 활을 불법 소지했다면 총포 및 도검류 관리법 위반도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수사팀 얘기도 좀 해주시죠, 계속해서. 네, 수사팀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이제 이게 끝이 아닐 수가 있다. 아직 예. 수사가 많이 남은 만큼 혐의가 추가되거나 죄명이 바뀔 여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뿐 아니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처와 불륜을 의심을 했던 한 예. 대학 교수를 집단으로 폭행했다는 혐의인데요. 예. 검찰은 당초 피고소인 8명 가운데 1명만 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예. 양 회장은 무혐의 처분하고 양 회장의 동생만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지면서 현재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미국이 이란과 원유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2단계 제재를 오는 5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8개 나라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예정인데 우리나라가 포함될지 주목이 됩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포스터입니다. 비장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 위에 제재가 오고 있다는 문구와 11월 5일이 적혀 있습니다. 미국 유명 드라마 왕좌의 게임 포스터를 패러디한 것으로 이란에 대한 2단계 제재를 예고한 겁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제재 재개를 언급했습니다. On November 5th, the United States will reimpose sanctions that were lifted as part of the nuclear deal on Iran's energy, shipbuilding, shipping, and banking sectors.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8개국에 대해서는 이란산 석유를 수입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면제 조치를 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명단은 오는 5일 발표할 예정인데 외신들은 중국, 일본 등을 후보로 꼽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We expect to issue some temporary allotments to 8 jurisdictions, but only because they have demonstrated significant reductions in their crude oil. 미국은 지난 8월 1단계로 이란의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개인을 제재했습니다. 이번 2단계는 원유 거래 금지 등 이란을 직접 제재하는 것으로 강도가 더 높아진 겁니다. 이번 제재 면제 대상에 EU가 포함돼 있지 않아 관련 국가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네, 미중 간의 무역 합의를 놓고 백악관 내에서 엇갈린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협이 훨씬 가까워졌다면서 재차 낙관론을 폈습니다. 하지만 경제 핵심 참모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합의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면서 합의할 때가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달 말 열리는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자리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President Xi and I have agreed to meet at the G20. We'll be having dinner. We'll be discussing it. 또 1일에 이어 2일에도 중국과 훌륭한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며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갔습니다. I think a very good deal will be made with China. They want to make it very badly. We want to make a deal if we can. 하지만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추가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도 잊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낙관론을 펼친 데 반해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커들로는 중국과 협상에서 큰 진전은 없고 합의할 시점도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합의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역시 부인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이 나오자 뉴욕 증시는 하락 반전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국회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오는 5일부터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데 벌써부터 신경전이 아주 치열합니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은 한 푼도 못 깎는다면서 예산 지키기에 총력전에 나설 방침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이 보수 야당은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와 혁신성장, 소득분배 개선 등 이른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예산은 무삭감 처리를 강조합니다. 정부의 주요한 역점 사업들에 대해서 특히 일자리라든지 혁신성장 이런 쪽의 예산에 대해서 여당으로서 좀 철저하게 준비하자. 한 푼도 안 깎은 정부 원안을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가짜 일자리를 양산하는 이른바 세금 중독 성장 예산은 결코 내줄 수 없다며 최대 20조 원을 삭감한다는 각오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470조 원이 넘습니다. 현미경 면도날 심사를 통해서 20조 원 이상을 삭감해서 국민 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이른바 남북 협력 예산을 두고도 전운이 감돕니다. 남북 관계나 한반도 비핵화를 감안한 평화 예산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핵 폐기 없는 일방적인 대북 퍼주기 5천억 등 문재인 정부 예산안들에 대해서 맨도날처럼 날카로운 예산 심사에 나서겠다는 것을 천명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첫 번째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예산 전쟁은 다음 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는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26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니 당장 국회 심사를 피하려는 꼼수란 지적이 나옵니다. 특조위 측은 조만간 예산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지난 5월과 6월 회의록들입니다. 애초 내년 운영 예산을 정부 본예산 편성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며 구체적 일정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예비비 편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예산 118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데 이어 내년도 예산 261억 원도 예비비로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2019년도 예산은 그냥 안 내고 버티다가 예비비로 하겠다 이런 의도가 이미 5월, 6월 중에 이 회의록에 예비비는 국회 사전심사 없이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받을 수 있어 삭감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특조위 측은 조사 개시 선언 전인데다 직원 채용 절차가 끝나지 않아서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긴급히 2019년도 예산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
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출범한 특조위는 장차관급 위원 5명에게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해왔는데 아직 조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개시 시점이 늦어질수록 임직원 급여 예산이 늘어난다는 지적에 특조위 측은 조사관 80여 명 채용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어젯밤 부산에서 만취한 트럭 운전자가 뺑소니 사고를 내고 시민과 경찰 추격을 피해 43km를 도주하다 붙잡혔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에게 주먹도 휘둘렀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찰차 2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가 1톤 트럭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일반인 SUV 차량까지 가세해 도주로를 차단합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부산시 남구 감만동에서 52살 정모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SUV 차량을 부딪히고 도주했습니다. 정 씨는 신선대 지하차도와 광안대교, 해운대를 지나 부산 울산 고속도로까지 30분 동안 43km를 달렸습니다. 시속 160km까지 속도를 높여 달아났습니다. 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는 뺑소니 사고 신고를 한 뒤 경찰과 함께 트럭을 계속 쫓았습니다. 사방으로 저희들이 둘러쌌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그 차량이 그 도주를 하려는 순간에 저희 그 직원이 막아서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참 많이 위험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정 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음주 뺑소니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70대 운전자가 주차 중 실수로 병원으로 돌진해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해경은 우리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3척을 납포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건우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오른쪽으로 서서히 이동하더니 갑자기 속도를 냅니다. 지나가는 보행자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병원 쪽으로 돌진합니다. 오늘 아침 9시쯤 경남 진주에서 72살 강모 씨가 몰던 차가 병원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강 씨와 병원 안내원 2명이 다쳤습니다. 주차 마무리 단계에서 그쪽으로 병원 쪽으로 차를 더 붙이려고 그러다가 아마 브레이크 밟는 게 아마 액셀을 잘못 밟은 것 같아요. 해경이 중국 어선에서 바늘구멍만한 그물코를 발견합니다. 어창에서는 새끼 조기가 상자째 쏟아져 나옵니다. 해경은 어제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44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 3척을 납포했습니다. 중국 어선은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해 조기 2,800kg을 잡았습니다. 그물코가 작으면 아무래도 그 성어가 되지 못한 치어들도 다 짝소리가 되기 때문에 어장 파괴 완전한 주범으로. 오늘 아침 9시 5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탄 분기점 인근에서 6종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12명이 다쳤고 이 일대가 1시간 동안 극심한 정체에 시달렸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지난 9월부터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꼭 쓰도록 법이 바뀌었죠. 꼭 그래야 하나 귀찮아하는 분들도 적지 않지만 안전모를 안 쓰면 쓸 때보다 치사율이 2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안전수칙을 안 지키고 자전거를 몰면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최원희 기자입니다. 좁은 주택가 도로. 우회전을 하는 차 앞으로 갑자기 자전거가 튀어나와 그대로 부딪힙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뒤늦게 자전거에 탄 채로 횡단보도에 뛰어들다 사고가 나거나 좁은 도로에서 차가 옆에서 오던 자전거를 못 보고 그대로 들이받기도 합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자전거 교통사고는 15,000여 건. 좀 자기의 속도만을 추구한다던가 또는 자기의 실력을 과신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들도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사고 건수는 10대가 가장 많았고 사망자는 사고 대처 유연성이 떨어지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주로 다치는 부위는 머리였습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이 안전모를 쓰지 않았을 경우 썼을 때보다 치사율은 2배, 중상 가능성은 10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차로 분류되어 있는 성격을 무시하고 보행자와 유사한 패턴의 통행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나는 사고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전거 이용 인구는 1,200만 명에 달하지만 안전모 착용률은 고작 3%에 그치고 운전자로서의 안전수칙 준수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오진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현직 의사 3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의협은 오는 11일 걸기대회에 이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원 앞에서 머리를 깎고 구치소와 국회, 청와대 앞에서도 시위를 벌입니다. 의사 3인을 법정 구속한 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의협 집행부가 지난달 25일부터 항의에 나선 겁니다. 의료를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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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은 고의성이 없는 의료 행위에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는 이른바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달라며 오는 11일 광화문에서 걸기대회까지 열기로 했습니다.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사 의료행위 의학적 판단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 병원협회 등 다른 의료인 단체들도 연이어 법원의 판결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어 의협의 총파업 으름장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앞서 법원은 2013년 경기 성남에서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숨진 8세 신모군 사건에 대해 횡격막 탈장을 변비로 오진한 의사 3명에게 1년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진으로 의사를 구속한 첫 판례에 의협은 실력 행사로 맞서겠다고 예고했지만 사법 질서에 반기를 든다는 따가운 시선도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온라인상에서 학교 내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던 스쿨미투가 벌써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서 처음으로 집회를 열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이게 무슨 성추행이냐. 여자는 결혼만 잘하면 된다. 선생님들에게 들었던 각종 성희롱 발언이 적힌 칠판에 여학생들이 빨간 페인트를 칠합니다.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교복을 입은 중고등학생 250여 명이 얼굴을 가리고 서울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청소년 단체 등 34곳이 모여 학내 성폭력 근절 대책을 요구하는 첫 스쿨미투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4월 6일 서울 용화여고에서 시작된 스쿨미투는 SNS를 타고 벌써 65개 학교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잘못된 일들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에서는 전국 각 지역 학교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10개의 사례도 발표됐습니다. 스승의 성희롱 너무 많아서 학생들은 학내 성폭력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 조사와 처벌 강화를 교육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교복과 출석 번호 등 일상적으로 학생들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교육부가 첫 스쿨미투 간담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변화를 원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문제 학생의 퇴학과 전학 조치를 금지하도록 일선학교의 규칙을 바꾸라고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 규칙을 만들고 고치는 건 학교장의 권한인데 권한 침해도 문제지만 문제 학생 처벌 수단을 잃게 돼 벌써부터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혜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되는 거죠.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을 통해 각 중고등학교에 내려보낸 공문입니다. 학교 규칙을 바꾸라고 제시한 예시를 보면 징계가 누적돼도 퇴학을 시킬 수 없고 학생이 교사 성추행이나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전학을 보낼 수 없습니다. 또 가방에 담배가 있는지 검사하려면 학생 동의를 받게 했습니다. 동일한 잘못을 무한 반복해도 퇴학이라는 게 없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어요. 교육청은 고친 학교 규칙을 연말까지 보고하라며 정해준 대로 바꾸지 않은 경우에는 집중 컨설팅을 나가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학교 규칙 재개정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고 법에 써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해준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강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학교에서는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의도 내지는 지침을 거부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상 컨설팅은 반강제적으로 단위학교에 강제화시키는 것이고, 이 같은 방침은 조희연 교육감이 학교 자치를 강조해온 발언과도 배치됩니다.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다시 교육지원청과 학교로, 특별히 학교로 이양하는 분권화의 시대. 전학과 퇴학 금지 조치가 피해 학생 보호와 안정적인 학생 선도 등 학교 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볼멘 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네,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자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원 말고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등 음주 전력 현역 의원 21명이나 됩니다. 충격적입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하고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용주 의원과 관련해 민주평화당은 공식 사과했습니다. 당 대표로서 소속위원회 같은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의원이 이 의원을 포함해 무려 19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9명, 더불어민주당이 6명이었고 바른미래당은 2명, 민주평화당과 민중당은 각각 1명입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지만 각 당에서 비판 논평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유가 있었던 셈입니다.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은 받아 마땅하며 국회의원 스스로가 법을 지키는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평화당은 이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했고 국회 윤리특위는 오는 15일 이 의원의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자, 요즘 1인 방송 유튜브 영상 제작이 인기인 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유튜브 영상 제작 붐이요, 정치권으로 지금 옮겨붙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각 의원들에게 유튜브 영상으로 의무적으로 제작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수 유튜버들이 갈수록 인기를 끌자 의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린 겁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유튜브 계정은 구독자가 3만 명에 이릅니다. 정치 현안부터 지역구 가게 소개까지 주제는 다양합니다. 작은 테이블 몇 개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에틱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유튜버로 활동 중이지만 보수 진영 구독자 수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각 의원실에 공문을 보내 가짜뉴스에 대응하거나 국정 성과를 홍보하는 영상물을 최소 한 편씩 의무적으로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구글 코리아 본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유튜브 여론시장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쪽이었습니다. 5.18 관련 허위 조작 영상을 당장 삭제할 것을 다시 한번 구글 코리아에 요청합니다. 하지만 보수 채널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데다 규제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자 정면 승부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1일에는 당사의 스튜디오를 열고 당 차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합니다. 이해찬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을 소개하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도 구상 중입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요즘 유튜브 등 SNS를 이용한 1인 미디어가 대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젊은 세대만의 트렌드였는데 요즘은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1인 방송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1인 요리 방송을 신기한 듯 구경합니다. 옆 부스에선 BJ들이 실제 방송을 진행하고 유명 BJ와의 만남은 연예인 사인회를 방불케 합니다. 인기 BJ들이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초등학생 장래희망 1순위가 유튜버라는 조사 결과가 있을 만큼 아이들 사이에서 1인 방송이 인기입니다.
제가 원래 1인 미디어를 꿈꾸고 있는 고등학생이어가지고 다양한 정보도 얻고 그리고 유명하신 분들도 만나서 직접 배우고 소통하고 싶어서 이렇게 핸드폰과 셀카봉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손쉽게 1인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1인 방송을 하는 연령층도 점점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최근까지도 10대에서 20대에 머물렀던 주 이용층이 40대에서 50대 이상으로 넓어졌습니다. 집회 현장에서도 맨 앞자리는 장년층 유튜버들 차지입니다. 정규 언론에서 다루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직접 발로 뛰면서 생생하게 현장감 있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1인 방송이 늘어나면서 표현의 자유가 커지고 다양한 관심사를 다룬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선정적인 내용이나 일방적 주장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나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주장이 유포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도 함께 가집니다. 무분별한 1인 방송에 대한 자정 노력과 함께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최근 기업들이 직원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상품화하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1인 모빌리티, 또 차량 내부 공기를 활용해 사이드미러 빗물을 제거하는 기술 등 상상이 현실로 바뀌는 현장,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퀴 2개만으로 경사진 계단도 쉽게 오르고 내립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휠체어를 상상하다 나온 아이디어로 개발했습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런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고 자동차 유리창과 사이드미러에 물방울이 버튼 한 번이면 사라집니다. 와이퍼 동력으로 빗물을 제거하는 기술인데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래 자율주행 기술을 대비해 차량 내부에 스티어링 휠이 필요 없는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공간을 넓게 쓸 수 있게 바람으로 접었다 펴는 차량 시트부터 로봇팔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 기술까지 모두 직원들이 생활 속 힌트를 토대로 개발해낸 기술입니다. 사내에서 아이디어를 찾는 기업들의 시도는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저시력자들이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도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 개발했습니다. 난상 토론에는 나이도 직급도 없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지난 6년간 200여 개나 청년 창업 기업에 제공됐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지만 어떻게 창업을 하는지 잘 모르는 청년들에게 창업의 어떤 길라잡이 역할을 할 상상 속 아이디어가 직원들의 노하우와 만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작은 스마트폰 시스템을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윤우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막걸리를 맛보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잖아요. 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에 부임한 게 지난 7월이었거든요. 네. 한국 생활 이제 5개월째입니다. 자, 이 해리스 대사가 종로의 한 막걸리집을 찾았습니다. 한국말로 직접 주문에 나섰는데요. 막걸리 셰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막걸리와 어울리는 안주로 보쌈, 파전 등 4가지나 시켜서 맛을 봤는데 해리스 대사 막걸리 맛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That is good. That is so 해리스 대사는 그동안 인사동을 찾아서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등 한국 문화 체험에 적극적인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번 막걸리집 방문 역시 해리스 대사가 평소에 막걸리를 먹어보고 싶다는 의사를 대사관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면서 추진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리포트 대사는 맥주를 좋아하던데.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설렁탕집, 냉면집, 지상욱 의원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당의 정체성 상실에 대해서 비판을 내놨습니다. 네. 자, 지 의원은요,
우리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은 설렁탕집인가요? 짜장면집일까요? 아니면 냉면집일까요? 라고 물으면서 국민들이 만약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그냥 음식점이다라고 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정체성 혼란뿐만 아니라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당의 현실을 그냥 음식점에 빗댄 건데요. 그도 그럴 것이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이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공조하겠다고 밝힌 상태지만 또 당 내부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허. 이 밖에도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그리고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 등을 놓고 옛 국민의당 출신과 바른정당 출신들 간에 입장차가 또 있는 상황이니까는 바른미래당이 그냥 음식점이 됐다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또 아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북우라늄 광산 계속 가동. 어디서 확인된 내용입니까? 이게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가 2016년과 최근에 각각 촬영한 상업용 위성 사진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내놓은 것인데요. 이 38노스는 위성 사진을 보면은 그 북한이 황해북도 평산에 있는 우라늄 광산 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동의 증거로 해당 시설들 주위로 광산 폐기물과 광산물 찌꺼기 더미 규모가 굉장히 눈에 띄게 증가해 온 것을 들고 있습니다. 예. 이는 우라늄 채광과 정면, 정광 등의 작업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윤우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세계적인 할리우드 스타 엔젤리나 졸리가 어제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깜짝 포착됐습니다. 베트남에서 입양한 아들과 조용히 한국을 찾았는데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고깃집 불판 주변에 앉아 일행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금발의 여성. 어제 조용히 한국을 찾은 할리우드 스타 엔젤리나 졸리입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아들 팍수와 함께 이곳 식당에서 저녁을 즐겼습니다. 세계적인 탑스타다 보니까 뭐지 좀 화려하고 좀 그럴 줄 알았었는데요. 의외로 되게 수수한 옷차림에. 졸리는 식사 후 카페에서 음료를 산 뒤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아드님이랑 사이가 너무 보기 좋았어요. 계속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서로 아끼는 게 너무 보여서. 이번에 동행한 팍스는 베트남에서 입양한 아들로 졸리가 전 남편 브래드 피트와 입양한 4자녀 가운데 한 명입니다. 졸리는 국내 입양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느 기관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프랑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가수 겸 모델인 카를라 브루니가 첫 내한 공연을 가졌습니다. 7살 딸이 방탄소년단의 열혈 팬이라며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I love to sing this song. It's for everyone that likes to stand by their man. 히트곡 스탠드 바이 유어 맨이 흘러나오자 객석에서 탄성이 새어나옵니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카를라 브루니의 내한 공연입니다. 브루니는 팝송 리메이크 앨범을 발매한 후 월드 투어의 일환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Country that has so much future and so much past at the same time, you know? So I think it's a very incredible country. I mean, to me, you know, Asia is the future. 90분간 이어진 공연에서 그녀는 객석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르샤망을 부를 땐 표정으로, 크레이지를 부를 땐 몸짓으로 관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밤 돌아가고 싶지 않다며 한국에 대한 애정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7살 딸도 방탄소년단의 팬입니다. She asked me to get her seat for a concert about BTS. Girls in France, young girls. Crazy. 브루니는 선곡한 18곡에 앙코르 2곡까지 모두 20곡을 선보였습니다. 4,000석 규모 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객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환호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낮 동안에는 활동하기 좋은 온화한 날씨를 되찾았는데요. 하지만 해가 지고 나니 금세 쌀쌀해졌습니다. 내일 아침도 복사 냉각으로 인해 기온이 크게 떨어져 쌀쌀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가을볕이 기온을 20도 안팎으로 끌어올리면서 이 낮과 밤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무척 크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큰 일교차를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대기 정체로 인해 경기 남부와 충북, 전북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상태가 예상되고요. 수도권과 영남은 오전 한때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엔 예년 수준을 웃도는 따스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비 소식 들어있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그 밖의 지방은 맑고 건조하기 때문에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20명 넘게 음주운전 등 음주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은 충격적입니다. 자, 운 좋게 적발 안 된 경우까지 감안하면 더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자신들이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이 말만 요란하고 정작 윤창호법 처리는 흐지부지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 정치권의 반성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TV조선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